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8월 4일 금요일 조금 전에 퇴근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짜잔, 이거 살이 추가한 크림 파스타예요. 양 엄청 많죠? 이거랑 저희 엄빠가 농사를 지으신 가지고추 뭐 해서 오이고추. 근데 이게 어울리는 조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먹어보죠 뭐.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좀 돌려서 보여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일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몽소다 있고요. 그리고 오징어 튀김 있습니다. 여기는 홍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배민에서 주문을 했고요. 랍스타 크림 파스타. 파스타가 원래 18,500원이고요. 맛집 리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리고 파스타를 면을 추가했어요. 3,000원. 오징어 튀김 4개에 5,000원. 여기가 뭐가 호텔 식당이라는 곳이거든요. 홍대 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배달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객단가 자체가 좀 비쌉니다. 호텔 셰프분들의 출신이신지 아무튼 맛은 좋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점심이나 이럴 때 못 먹어. 저녁 7시인가 8시인가 오픈해서 새벽에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주면 돼요. 32,000원. 그리고 얼음물. 이거 스타벅스인데 아무튼 스타벅스 텀블러인데 아주 짱짱하고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원래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옆에 저기를 살짝 보면 네, 여기 컴퓨터랑 이렇게 보이죠? 노트북이랑. 네네네네. 저는 재택근무, 제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1년의 안식년을 정말 딱 채우고 이게 잠옷이 쭈글쭈글하지요? 아무튼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 안식년을 1년 동안 갖은 다음에 이제 여행도 다녀. 잠깐 파스타를 조금 비빌까 여러분? 이미 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난리가 났네. 소스가 없어. 면을 너무 추가했나 봐. 뜨거워. 어쨌든 요! 배가 왜 배고프지? 저 오늘 점심에 육개장 먹었거든요. 저 육개장 완전 좋아해서. 사장님 센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그 사이에 소스가 면을 추가했더니 너무 없는데. 그래서 잘 비볐고요. 건강한 가지 고추. 겉은 가지색인데 속은 목대기예요. 맛은 오이고추 맛. 앞접시 없이. 여러분 아시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앞접시 없이 먹는 거지 뭐. 없는 먹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재택과 그거랑 재택근무와 회사 출근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율 선택.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다시 일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죠. 한 달하고도 일주차. 근데 오늘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은 나 한 달하고도 일주차밖에 안 됐는데 일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실장이 달로 치면은 석 달입니다. 6, 7, 8?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띵호아 똑똑하다 그랬어요. 한 입 먼저 먹을게요. 배가 너무 고파. 지금 야근하고 너무 맵다. 너무 매운데? 나 또 왜 이랬지? 그러니까 살짝 매콤을 했는데 너무 매운데? 어허 어허 어허. 금요일인데 야근을 했단 말이죠? 금요일날 야근은 좀 에바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집에 오니까 8시 반.
8시, 집에 오니까 8시 반은 좀 안 됐다. 8시 반. 그래서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얘를 주문하고 후다닥 씻고 나와서 지금 9시 한 20분? 9시 20분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배고프면 어떡하겠습니까? 동생 놈은 늦는데요. 약속이 있는 건지 그 놈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매운데 맛있어. 나 왜 배고프지? 학교사 아닌가? 육개장 아주 시원하게 먹고 한식 완전 든든하게 먹고 저녁에는 여러분 제가 태국 갔다 온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걔는 용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하루치 한 에피소드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나오는 거를 30분 이내로 편집을 해야 돼. 30분이 아니라 20분대로 편집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랍스타. 이게 랍스타. 랍스타 살. 또 있다. 랍스타 살. 아무튼 다리도 너무 아프다. 오늘 출근할 때 샌들을 신고 갔거든요. 근데 그 샌들이 되게 오랜만에 신은 거예요. 스포티한 샌들이긴 한데 편하게 가려고. 이게 되게 오랜만에 신은 건데 걔가 코르크 같이 이게 통급이 코르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잠시만요. 나 눈썹이 자꾸 없어서 보이니까 되게 이상한데? 이렇게 해야지. 눈썹이 이마가 너무 잘 보이나? 이것도? 아무튼 얼굴이 너무 동글동글하다. 근데 그걸 신고 갔는데 몰랐어. 근데 좀 불편하긴 했거든요. 모르고 그냥 신고 출근했죠. 그리고 사무실에 계속 그걸 신고 왔다 갔다 하면 다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걸 딱 받아봤더니 코르크 안에 있는 게 바스라지면서 앞에 창이 이렇게 덜렁덜렁 해주려고 앞에 이게 아무튼 덜렁덜렁 이런데 이런 거 모르고 신고 막 사무실에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떡해, 버려야지. 그거 버리고 회사에 갖다는 운동화 뮬 운동화? 뮬 운동화. 아무튼 걔를 지지지 끌고 막 샤랄랄라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치마 이렇게 샤랄라 입고 갔는데 막 그러고 퇴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더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 조합이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뭐 맛있으면 됐죠. 그죠? 맛있으면 금요일날 오징어 살이 제가 보이시나요? 잘 손실하게 들어있네요. 진짜 허벅지가 너무 아프다. 잘 지내고 계시죠, 다들? 맛있어. 오징어 좋아하니까. 오징어, 쭈꾸미, 낙지 다 좋아해. 네, 땡땡 먹겠네요. 맨날 뭐 보였으니까. 피클 체크를 안 했어요. 피클을 근데 내가 생피클 같은 맛이 나는데? 절인 피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진짜 배고팠나봐요. 그래서 반이나 먹었어요. 크게씩 먹는 거지 뭐. 소스가 많이 붙어있는 곳은 좀 매워요.
그래도 맛있어. 내일은 토요일이고. 근데 재택근무 하면 전 재택근무를 많이 안 해봐서 요즘엔 재택근무 워낙 많으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제 보직 자체가 네? 직원들은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관리를 해야 하니까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나도 재택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분위기도 적응할 겸 해가지고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사무실 나가면 음, 좋은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근데 재택근무 저는 이제 뭐 쉴 시간이 없어. 점심도 못 먹어. 희한하죠. 사무실 나가면 대려 먹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대한 게 세이브가 되잖아요. 세이브가 되면서 잠을 더 잘 수 있죠.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특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은 일어나서 막 좀 더 화장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최대 2시간까지는 세이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더 잘 수 있는 거지. 나의 틈실, 나의 업무 공간. 그러니까 한뼘 차이. 한 품 차이.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바로 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데 어쨌든 근데 사무실을 가면 퇴근을 해야 되니까 야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야 된다는 어떤 집에 가는 퇴근 시간에 대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업무를 빨리 끝내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씻고 자고 뭐 다음날 출근하고 하려면 그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일에 막 초집중을 하고 그런데 집에서 근무를 하면 아까 말했는데 일어나서 보면은 침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지났어. 6시가 넘었어. 나는 이제 업무가 끝나야 되는데 하나도 빨리 더 체크하고 파악하려고 막 10시, 11시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조그만 의자에 등을 대고. 우리의 식탁이었던 곳이 저희 업무 공간이 됐죠. 어? 안 떨려? 응? 응? 안 되는데? 그리고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일을 더 많이 해. 좋은 건지 뭐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 때는 사무실 출근하는 게 출퇴근할 때 덥고 이러긴 하지만 회사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쵸? 전기세. 거기는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에어컨 계속 틀어놔야 되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안 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콩 간지럽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 모든 상황은 그냥 이게 이렇게 길게 뭐가 좋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물건이든 다 무조건 일장일단이 있다. 장점과 단점은 무조건 있다. 다 동감하시죠? 뭐든지 다 장점만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그건 말이 안 돼.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내일 토요일인데 푹 쉬고 싶은데 아침에 병원 예약이 있어서 일어나야 돼요. 요즘 더운 날
옳지 않아. 매워. 회사에서 오늘, 아니, 이번 주 계속 너무 힘들었어요. 월말 월초. 제일 바쁘고 힘들 때. 근데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빨리 제가 업무를 익혀서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게 당연하다고, 왜냐면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한 것이라는 건 알고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이니까 다 그렇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급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알게 되면 안정감을 잃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헤드가 바뀐 상황에서, 응? 헤드가 바뀐 상황인데 친구들이 혼란스러운데 저까지 우왕좌왕 막 너무 그러면, 물론 우왕좌왕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우왕좌왕 하고 있거든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가능하면은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엄청 되게 힘든 상황에 있어도 계속 웃고 있어요. 저 좀 그런 편이에요. 혼자서 막 이렇게 걱정을 쌓아안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잘 웃어요. 웃으려고 노력해요. 평소 혼자 있거나 뭐 그래도 잘 웃지 않으니까. 일할 때는 응? 제가 신입인 상황이 굉장히 오랜만이니까. 신입? 신입이지. 입사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한 달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오랜만에 초짜 같은 상황으로 막 있으니까 그것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아직 걸음마 해야 되는데 달리려고 하니까 제가 더 다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응? 너무 가까이 갔나? 응? 뭐 진짜 너무 쭈글쭈글하다.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알죠? 좀 더 어렸으면 좀 더 빨리 습득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 내가 어렵다면 빨리 상황 파악도 하고 업무 습득도 빨리빨리 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가이드도 멋지게 내려주고 프로세스도 잡아주고 힘든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안을 제시해주고,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이렇게 이게 뭐지 어떡하지? 막 물어볼까? 확인해볼까? 어디 있을까? 이 보도에 있을까? 메일을 받은 적 있었나? 찾아볼까? 그래서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옛날에 오래 맡았던 프로젝트였으면 워낙 오래 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탁탁탁탁 해가지고 상황을 빨리 문제가 터져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직 안 되니까 하나의 일을 할 때 다 똑같잖아요. 베테랑들은 뭐 한 시간에 막 뭐를 뭐 이렇게 뭐 많이 막 예를 들어서 뭐 바느질이든 보통 베테랑이신 분들은 막 바느질을 막 10장씩 해. 근데 이제 막 바느질을 시작한 사람들은 한 장도 끝내기 어려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할당되는 양이 똑같으면 그분들보다 몇 배는 10배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타박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한, 나이가 옛날 같지 않아서 피곤해. 요즘에 알람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귀가 되게 밝았고 잠귀가 원래 엄청 밝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내 수면을 좀 얕은 수면으로 되게 오랫동안 생활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수면 장애가 되게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것들 때문에 수면 장애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잠을 깊게 못 자지?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잠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은 좀 배워야 돼. 모르니까 방치하고 그렇게 더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막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울증, 제가 이제 회사를 쉬게 된 1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쉬게 된 이유가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번아웃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진짜 번아웃이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안식년을 준 건데 다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저? 아무튼 요즘 알람 못 듣는다는 얘기 하다 그랬죠. 약 처방 받고 자니까 잠은 되게 잘 자요. 잠은 되게 잘 자는데 옛날에도 초반에는 약이 안 들어가지고 약을 엄청 많이 바꿨어요. 제가 지금 1년 넘게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를 위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제가 될 순 없잖아요. 나 아니면 세상도 없는 거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거고. 응? 옷 모양새가 너무 더워서 뒤에는 그냥 거꾸로 그냥 잠깐 지금 나시만 입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바꿨습니다. 너무 덥네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왜 이렇게 덥지? 이거 매워서 그런가?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어느 순간 이제 맞는 약을 찾게 되고, 근데 그게 너무 똑같은 약을 오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씩 약의 어떤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 계속 상담을 하면서 어땠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약을 조금씩 변화가 있죠. 한 2달 이상은 똑같은 약을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먹었던 약은 잠이 드는 시간이 약을 먹고 조금 더뎌요. 약을 먹고 약의 효과가 좀 더디게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알람 소리도 잘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12시까지요. 낮 12시 전까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때가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였거든요. 옆에서 막 열심히 알려주시는데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막 혀를 안에서 이렇게 깨물고 막 이러면서 해롱거리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약이 남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선생님이 이거 좀 그러면 약을 좀 빼서 먹어라 하고 알려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 약들을 좀 빼고 먹었더니 잠은 조금 자기가 힘들긴 했지만 12시까지 막 피곤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고 막 이런 약 기운 취해 있는 것처럼 막 그런 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담 때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약을 바꿔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잠도 빨리 들어. 그리고 깊숙하게 들어. 아주 숙면을 취하는 거죠. 근데 알람을 못 듣는, 이거 보세요. 어떤 게 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다니까, 어떤 모든 거든. 그래서 맨날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을 떴더니 8시 10분이었나? 제가 6시 4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8시 10분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닌가? 30분이었나? 그러니까 9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밑에 실장님한테 보냈죠. 연락을. 미안하다. 지금 일어났다. 불가피하게 재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친구들도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저 때문에 사무실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더니 저희 실장 중에 한 명이 이 정도면 고의 아닙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재택근무. 밥을 집에서 밥을 원래 해먹는, 옛날에 해먹었지만 요즘 해먹질 않고 거의 시켜먹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 출근하면 1층 그 사무실 밑으로 내려가면 식당가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빨리 먹고, 구내식당도 있어가지고 빨리 가서 막 먹고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데, 시간이 없다, 빨리 밥 먹고 자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집에서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주문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렇게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딱 보니까 3시 4시가 돼 있어. 그때 뭘 먹어볼까 하는데 제일 바쁜 시간이야. 여기저기 막 오늘 메일이면 뭐면 막 업무 처리하고 보고서 쓰고 그랬네요. 근데 어제는 또 완전 스트레스가 폭발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미팅을 하다가 저희 이사님한테 하극상을 보여가지고 제가 미친듯이 진짜 반성을 하며,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저는 이제 숨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그냥 괜찮은 척 웃는다고. 그거를 너무 선 거예요. 어느 순간 미팅을 하는 도중에 어떤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포인트가 저한테 딱 꽂힌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극상을 보인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진짜 눈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본부장님은 굉장히 침착하게 저를 좀 컴다운 시키면서 혼낼 건 확실하게 혼내시고, 공감해 주실 건 또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진짜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하고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엄청 무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어쩌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사회생활 하면서 물론 좀 제가 윗사람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 게, 이렇게 하극상을 걸리는 걸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발언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에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다들 얘기해봐. 응? 이상한 어떡할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한다 그러면 하면 일이 떨어질까봐 가만히 있잖아요. 물론 저도 무조건 나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있는데, 지목을 만약에 받았어요. 거기서 주춤하지 않고 만약에 아이디어가 없거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뭐라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회의 때, 다음 미팅 때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 어제는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해요. 근데 이사님이 엄청 위로 많이 해주시고 막 이래서,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돼, 그죠? 저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역시 제 마인드가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보다 더 직급이 높고, 그러니까 밑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경력과 능력과,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괜히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실수를 했을 때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막 저랑 조금 그래도 좀 오래 같이 일하시는 분, 오래 일했던 분이셔가지고 친분이 좀 있으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때 제가 실수할 때 뭐라 얘기하면은, 아니 제가 잘못할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너는 잘못할 수 있어? 너 잘 알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알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장난으로 아니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나시고 능력 있으시니까 본부장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 실수하면 보듬어 주셔야죠. 막 이렇게 농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어. 그래서 저는 아직도 혈액형 MBTI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A형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식구들이 다 A형이다 좋은 O형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나도 A형인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옛날에 혈액형 검사를 해서 옛날에는 좀 안 맞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A형 같아. 그랬더니 저희 모든 식구들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O형은 아닐지 몰라도 A형은 아니야. 당황스럽게. 근데 저 엄청 소심한데 왜 그러지? 안 믿어. 내가 소심하다는 걸. 또 제가 아이라는 것도 안 믿어. 남이 보는 예전에 텔레비에서 누가 그랬어? TV에서 누가 TV에서 그랬는데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남이 나를 보는 관점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관점보다 타인이 나를 보는 관점이 정확하다. 진짜 배고팠나봐. 살이까지 다 먹었지요. 다 먹었지요. 네, 장난 아니었구만. 음. 배불러요. 10시가 넘었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허벅지. 왜, 오늘 신발을, 질질 끌면서 왔으니. 얼마나 다리에 힘을 주고 왔겠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나? 더 배고팠나? 너무, 그냥 사라면이나 끓여먹을까? 막 이랬는데, 편의점에 오는 길에. 근데, 순간, 나 오늘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비염 환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아직도 이렇게나 많아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3-4개씩 까는데도 많아요.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 근황에 대한 얘기도 속풀이처럼 또 푸념하듯이 했지만 저는 잘 살고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제가 결정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후회되는 선택인지 후회되지 않은 선택인지는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예전에 박진영 오빠가 TV에서 나와서 그런 비슷한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되게 감명받았어요. 맞는 말이잖아. 너무나 맞는 말이야. 공감되는 말.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회하는 선택이라는 거는 없고 그냥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회되는 선택이었던 거와 후회되지 않은 좋은 선택이었던 걸로 결론이 나눠지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않았을 거고 이걸 선택했으면 후회했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상황이 결정해서 내가 행동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는 걸로 내가 후회스러운 결과를 낳았냐 후회스럽지 않은 결과를 낳았냐 나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과거의 내가 오늘의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또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런 말도 되게 좋아요. 어디서 주워 들었을 거예요. 아마 누가 좀 똑똑하신 분들이 하신 얘기인지 아니면 제 머리에서 들었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있겠죠? 진짜 여러분 제가 자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키스트에서 자몽소다가 있어가지고 주문했거든요. 맛있어요.
이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요즘에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얼음 채우고 물 채우고 그리고 갖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물 다 먹으면 물 다시 채워놓고 꽉 닫아놓고 있다가 또 이제 꺼내서 이제 마시고 막 이래요. 이 물을 많이 마시진 않죠. 옆에 또 생물이 있죠. 얼음이 안 탄 물. 너무 답답하고 막 이럴 때 다시 이제 이걸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집에서 7시 몇 분에 나갔으니까 지금 12시간이 넘었잖아요. 근데도 얼음이 이렇게 많아요. 손잡이도 있다요? 이건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보이시려나? 응, 얼음 이렇게 써요. 저 얼음 이렇게 까득하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 녹았어. 우리 집 얼음이 스톤인가? 어쨌든 잘 먹었고요, 여러분. 또 주저리 수달이 또 많이 떨어져서 수요 없는 공급이 됐겠지만 저는 속은 편합니다. 이기적이라고 하셔도 사람은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아까 말을 좀 잠깐 빨리 정리하자면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된다.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든 프로젝트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프로젝트여가지고 좀 많이 혼란스럽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한 달밖에 안 됐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제가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그것들이 저희 같이 일하는 저희 소속된 저희 원팀 우리 프로젝트 인원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일은 없다지만 그래도 일은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힘들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의인데 일은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어도 사람이 나쁜 건 참을 수가 없는 게 있죠. 사람 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다 보니까 상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각자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줘야 되고 되게 힘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준들이. 근데 저는 사람 관리를 저도 인원 관리를 너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막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막 내잘났다고 막 내지르고 막 이랬는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개가 쳐서 난 건가? 어쨌든 오늘 저의 또 마음에 있는 말들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냉방병 걸리지 마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태국 편도 중간중간에 편집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즘에 너무 진짜 바빠요, 여러분. 진짜로 일주일이 어떻게 가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틈틈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면 오늘도 안녕입니다, 여러분. 바이 카트. 이히